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7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김제에 있는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사계절 향기자원 명소로 거듭나는 향기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낙취 해결을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안 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가축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안군은 무인 항공기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제명된 김제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다시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만 370여 명에 달았는데요. 최근에는 정읍의 한 오리농가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군산과 익산, 전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지역 감염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일부터 2일 오전 10시 사이 모두 2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이 17명, 군산 11명, 전주 1명으로 모두 지역 감염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2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372명으로 400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동진강 유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일 오전 정읍시 동진강의 야생조류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1일 부안 백산면과 정읍 신태인읍 동진강 유역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는데요. 전북도는 검출 지점 반경 10km에 있는 가금류 사육 농장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해당 지점에 통제 초소 2개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전북도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고창, 독림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 7곳 주변 3km를 AI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나섰습니다. 해당 철새 도래지 3km 이내 사육 농가는 닭 49농가, 오리 16농가 등 모두 65농가입니다. 전북도는 감염을 막기 위해 시군별 담당관을 지정해 해당 지역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가금 농가와 전화를 통한 예찰과 함께 일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AI 모두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노력과 함께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 전북 지역 코로나19 AI 관련 상황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료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제명된 김제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열린 김제 시민 모임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다시 적법한 제명 절차를 밟아 해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이런 요구를 외면할 경우 시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탄핵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법원은 해당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북 지역 미국 처리장에서 별을 맡기겠다고 속인 뒤 선금을 받아 잠적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전북 지역 한 미국 처리장에 짐칸에 별을 가득 실은 트럭 사진과 함께 별도의 개량 증명서를 팩스로 보낸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농협에 별을 맡기려 한다며 먼저 돈을 달라고 한 뒤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한 미국 처리장 관리인은 이 남성이 알려준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북 지역 미국 처리장 5곳에서
이와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라벤더와 같은 향기 작물을 이용한 관광 산업을 도시발전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향기공화국 정읍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기 산업 육성에 앞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구룡동에 위치한 라벤더 농장입니다. 정읍시는 최근 민간업체가 조성하고 있는 라벤더와 기존 향토식물인 벚꽃, 구절초 등 향기 작물을 활용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가칭 향기공화국 정읍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민선칠기 대표 공약 사업인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향기 자원을 활용한 사료 첨가제와 축사 탈취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구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향기식물을 이용한 천연 어떤 탈취제랄지 방향제랄지 이런 것을 아마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개발이 되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주변의 냄새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시민들한테도 좀 공급을 해서 정읍시는 향기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라벤더 농장과 악취 민원 지역 인근 축사 매입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매입 비용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향기 자원을 활용하거나 축사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향기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악취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 세계 어떤 곳에도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문제를 덮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하나의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악취 원인 지역 여건을 분석해 업체 스스로 저감안을 만들도록 하고 축사 매입이 아닌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악취 민원 현장에 적합한 해결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라벤더와 구절초 등 향기 자원을 활용해 향기공화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축산업 종사자가 많은 정읍 지역에서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향기공화국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액이 7조 9천억 원에서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 국가예산 7조 6,058억 원보다 4%에서 5%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 확정은 본회의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액될 가능성도 산재하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인데요. 전북일보는 이번 전북 국가예산안의 특징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와 검찰 개혁, 공수처 출범 등을 놓고 첨예하게 갈리는 여야 갈등으로 인해 신규 예산 상당수가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연차적으로 지속해 이루어지는 계속 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매립 사업이나 도로, 항만 등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SOC 사업은 대부분 문제없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여야 갈등으로 지속해서 삭감이 논의됐던 공공의대 예산과 기획재정부의 감액 요청이 이루어졌던 세계 잼버리 대회 추진 예산은 문제 예산으로 꼽혔지만 두 사업 예산 모두 가까스로 지켜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에너지나 전기차 분야 등 전북이 신사업으로 주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예산 감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데 감액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북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지역 출산 장려와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김제시와 지역 새마을금고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출산 가정의 아이 이름으로 생애 첫 통장을 개설해주고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둘째로 태어난 150여 명에게 입학 축하금을 주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안 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부안군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철새 도래지 주변과 근처 소하천을 중심으로 드론과 무인 항공기 등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방재단과 함께 주변 가금 농가와 농장 진입로 등을 일제 소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군은 거점 소독시설 2곳과 이동 통제초소 1곳을 설치해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지난달 정읍의 한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전북본부는 철새들이 오가는 흥덕과 청호, 옥구 저수지 등 주요 14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주요 길목에 출입 통제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혜 씨를 수년 동안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28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배 씨를 향한 악성 댓글 수백 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지역은 남원과 임실, 순창, 고창 등 7개 시군으로 모두 9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확충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노후 하수관로 정비 대책을 수립해 집안 침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읍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미 주거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20대 청년이 취업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가 주거급여를 제공해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이면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청년입니다.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감시단과 함께 내년 3월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정읍시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진행해 미세먼지 배출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 한낮에는 7도 예상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겠지만 기온은 더 떨어집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에는 6도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유지하겠습니다. 목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임실이 영하 3도로 가장 낮겠고 다른 지역은 영하 1도에서 0도에 머무르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은 없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거나 한때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제 수능 시험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요. 모든 전자기기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떨리고 긴장되는 건 수험생들이겠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제 실력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